지금 이 순간 너비 33km짜리 바다 하나가 막히면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증시가 무너집니다. 이 바다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그 조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으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500년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지배한 제국. 그 중심에 다리우스 1세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중 하나. 나는 페르시아인이다. 페르시아에서 나는 이 왕국을 얻었다. 이 거대한 제국에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지금의 호르무즈 해역입니다. 당시 이 바다로 인도의 향신료, 아라비아의 금, 중국의 비단이 지나갔습니다. 이 바다를 장악한다는 건 세계 무역을 장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군대를 뒀습니다. 2500년 전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약해졌고 영토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만큼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흔들리던 그 틈에 아무도 몰랐던 작은 왕국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바다 위의 왕국. 이란 해안가에 작은 항구 도시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이름은 호르무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왕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동쪽도 서쪽도 갈 수 없다. 동쪽에서 오는 배, 서쪽에서 오는 배 전부 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해협 한가운데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됩니다. 왕은 바로 저 섬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냐면 저 섬에서만 해협을 지나는 모든 배를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지나가고 싶으면 내야 있습니다. 거부하면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인도 상인, 아라비아 상인, 중국 상인, 유럽 상인,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이 작은 섬에 모였습니다. 척박한 섬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멀리 퍼졌습니다. 1290년대 아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최초의 유럽인 마르코 폴로가 이 섬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향신료, 보석, 비단, 세계 각지의 모든 것이 이곳에 모인다.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석유가 이 바다를 지나가듯 800년 전에도 전 세계의 부가 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호르무즈, 아무도 몰랐다던 작은 어촌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507년 저 배들은 상인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깃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당시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함대를 이끌고 온 사람은 아폰수드 알부케르크.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뛰어난 제독이었습니다. 그가 항로를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포르투갈은 깨달았습니다. 인도로 가려면 반드시 호르무즈를 지나야 한다. 호르무즈를 차지하면 동방무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그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항구가 단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다. 포르투갈은 섬 위에 거대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하던 걸 포르투갈이 그대로 했습니다. 지나가는 배 전부 세금을 냈습니다. 거부하면 침몰시켰습니다. 포르투갈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22년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왕 아바스 1세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되찾겠다.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 곳이 있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입니다.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포르투갈이 싫었을 뿐입니다. 3개월간의 포위 끝에 포르투갈이 항복했습니다. 115년 만에 호르무즈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생깁니다. 포르투갈을 몰아낸 영국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무역 거점을 차리고 상관을 세우고 배를 들여놨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다를 되찾았지만 이번엔 영국이 이 바다를 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500년간 이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진 패턴이 있습니다. 빼앗기고 되찾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200년 후 이 바다에서 모든 걸 바꾸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00년대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 바다를 원한 이유는 딱 하나, 인도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페르시아만 주변 작은 나라들과 하나하나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줄게, 대신 다른 나라랑 손잡지 마. 사실상 이 바다 전체가 영국의 바다가 된 겁니다. 1908년 석유입니다. 중동 최초의 대규모 석유 발견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인도 가는 길목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걸린 땅이라는 것을.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 지금의 BP, 세계 최대 석유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란 석유를 영국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봤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석유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분노가 쌓였습니다. 1951년 모하마드 모사데크, 이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총리입니다. 이란의 석유는 이란 것이다. 그리고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습니다. 영국 손에서 빼앗아 이란 국민에게 돌려준 겁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1953년 CIA와 영국 정보국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됐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은 지도자를 미국과 영국이 끌어내렸다는 것을.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26년 후 이란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혁명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터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바로 그 혁명입니다. 새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바다다. 해협의 북쪽 절반은 원래부터 이란 영해입니다.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깊은 수로가 바로 그 이란 쪽에 있습니다. 모든 유조선은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혁명 직후 새로운 조직이 이 바다를 맡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입니다. 정규 해군과는 다릅니다. 최고 지도자 직속, 대통령도 명령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최첨단 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속정 수백 척, 미사일, 기뢰, 작은 배 수백 척. 이게 왜 항공모함보다 무서울까요? 해협 너비가 33km입니다. 좁습니다. 고속정 수백 척이 이 좁은 바다에 기뢰를 깔면 어떤 유조선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중 혁명 수비대는 유조선을 공격했고 기뢰를 깔았습니다. 미국 군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바다를 지납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의 4분의 1,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 지금 타고 계신 차,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상당량이 여기서 옵니다. 일본은 70%, 중국은 3분의 1. 이 바다가 막히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문자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2019년 호르무즈 인근에서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유가가 올랐습니다. 주식이 흔들렸습니다. 33km짜리 바다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든 겁니다. 미국은 항상 이 바다 근처에 항공모함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입니다. 한 가지, 미국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협이 너무 좁습니다. 항공모함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고속정이 기뢰를 깔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란은 압니다. 호르무즈를 쥐고 있는 한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2500년 전 페르시아가 알았던 것을 이란 혁명 수비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 호르무즈 왕국, 포르투갈, 영국, 미국, 이란 혁명 수비대. 2500년 동안 제국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건 이 33km를 차지하려는 욕망.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영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실린 석유가 내일 여러분의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딥호라이즌이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바다가 막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